안녕하세요. 똑똑해 토익입니다. 오늘 제가 제대로 재능 기부할 테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끝까지 듣고 가세요. 제가 나눠드릴 재능 기부는 원래 제 전공이었던 알고리즘 분석과 그것으로 만드는 프로그래밍 능력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토익 만점 경험과 그리고 토익 7년차 강의 경력 이거를 합쳐서 만든 재능입니다. 오늘 제가 기부할 거니까 꼭 끝까지 듣고 가세요. 먼저 알고리즘 분석을 해서 토익 문제 유형을 다 나눠봤어요. 토익 문제를 나눌 때는 보통 선택지로 나누는 것이 좋아요. 특히 이렇게 앞머리가 똑같은 문제들이 나오면 이걸 기본문법 문제라고 하는데, 이 기본문법 문제는요, 박스 만들기를 잘하면 그냥 끝이 나요. 이 박스 만들기는 진짜 쉬운데요, 이렇게만 따라하시면 돼요. 영어 문장 만드는 메커니즘이 동사, 투부정사, ing, 전치사 이 네 가지를 제가 묶어서 에너지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에너지를 먼저 사용을 해주고 그러고 나서야 명사 정보를 연결할 수 있어요. 이게 토익 문법의 핵심 메커니즘이에요. 기본 문법 문제는 이 박스 잘 만들어주시면 끝이 나요. 그래서 단어 at 그리고 명사 whole까지를 한 박스로 잡은 겁니다. 그렇게 박스를 잡아주시면은요, 명사 정보가 드러나는데 그 명사 정보의 크기가 the, newly, 빈칸, whole 이렇게 4칸짜리 크기가 나왔어요. 명사 정보 만들 때는요, 주로 관, 부, 형, 명 이 순서로 만들게 되는데 여기에서 한두 칸 정도는 상황에 맞춰서 조절을 해줘요. 자, 그럼 비교해 봤을 때 두 번째 칸이 비어진 거니까 형용사가 들어가야겠죠? 선택지에서 잘 어울리는 형용사 넣어주시면 정답이 B번이 됩니다. 자, 이게 기본 문법 문제고요. 토익 시험에서 가장 많은 문항수를 차지하는 문법 문제입니다. 이 기본 문법 문제는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앞서 먼저 보여드렸던 명사 정보 만들기 케이스가 있고, 두 번째는 동사 자리 구별하는 기본 문법 문제가 있어요. 동사 자리 구별은 더 쉬워요. 나머지 에너지들을 살펴보면서 동사가 있는지 없는지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 문제는 동사가 있죠. 그럼 절대로 동사를 또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 에너지들을 넣어주는 겁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선택지가 좀 달라요. 기본 문법 문제들도 선택지가 어떻게 나뉘냐에 따라서 명사 정보를 만드는 건지 아니면 에너지들을 체크하는 건지 봐주는 건데, 지금처럼 동사와 동사의 변형이 선택지에 같이 들어가 있으면 아주 높은 확률로 동사 자리 구별 문제예요. 지금은 동사가 있기 때문에 동사가 아닌 투부정사가 정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합쳐서 기본 문법 문제고 가장 토익 문법 문제에서 많은 문항수를 차지하는데, 이제 이걸 반복 훈련할 수 있는 대한민국 최초, 업계 최초 강사가 직접 코딩한 프로그램, 이걸 사용을 하는 겁니다. 똑패스는요, 제가 문제 유형을 일일이 다 나눠서 정리를 했고요. 현재 이 DB에는 기출 응용 문제가 8,000문항 이상이 들어가 있고 조만간 2,000문항이 더 들어와서 10,000문항을 완성을 시킬 거예요. 이거 제가 하나하나 다 나눈다고 정말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 재능을 기부를 하는 겁니다. 기본 문법에 태그를 맞춰놓고 오늘의 영문을 눌러주시면 무한히 반복할 수 있어요. 랜덤도 되고 원하시는 유형 다 선택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기본 문법 문제를 하나 불러와 볼게요. 자, 이렇게 기본 문법 문제를 풀면은요, 박스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박스 훈련을 하면서. 지금 박스는 천명사인데요. 천명사는 에너지를 쓰지 않아요. 천명사는 그냥 쓰고 나머지 명사들은 전부 다 에너지를 붙입니다. 근데 2칸짜리밖에 안 되죠? 박스의 끝은 명사이다. 그래서 선택지에서 명사를 찾아주는 겁니다. 명사를 찾아줌에 있어서 내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해설도 넣어놨고요. 문장 분석도 해놨어요. 그리고 풀이 해설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어휘에 대한 정리도 해놨으니까 참고하시도록 하고요.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자, 이번에는 박스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 박스가 of라는 전치사로 시작해서 끝칸이 빈칸이에요. including은 ing이기 때문에 또 다른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박스를 완성시키는 거고 마지막 칸이 비었기 때문에 명사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명사는 또 purchase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이 B번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이런 것들은 또 해설을 참고하시면 더 추가적인 내용도 가져가실 수 있게 이렇게 이용하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부터 모든 문제 유형 다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고 그냥 따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세 번째, 문법 문제 중에서 접속사라는 전치사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는데 이거 너무 빈출이에요. 한 회차에 두세 문제는 무조건 나온다 보시면 돼요. 근데 접속사 전치사를 공부하다 보면요, 어쩔 수 없이 단어 공부를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제가 어디다 정리냐면 족보라고 하는 것을 족보에 들어가시면요, 짜잔, 접속사, 전치사, 부사 다 구별되어져 있죠? 이걸 해서 열어보시면 이렇게 퀴즈가 열립니다. 단어 공부도 품사별로 할 수 있고요. 예문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퀴즈도 할 수 있어요. 품사가 궁금해요? 품사로 할 수도 있고, 뜻이 궁금해요? 뜻으로 할 수도 있어요. 진짜 제가 열심히 만들었죠. 이거 만들려고 제가 거의 1년 동안 지금 밤새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제가 개발을 할 거예요. 이 재능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거 안 쓰고
이거 어떻게 안 써요? 무조건 써야죠. 그쵸? 어디서 이걸 구하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단어들의 품사는 이렇게 골라주시면서 이런 것들도 다 점수에 반영이 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단어 공부가 됐다고 치자. 그러면은 또 뭐예요? 또 박스 만들어요. 무조건 박스 만들어요, 우리는. 자, 이번에는 세부 정보 박스인데요. 참고로 동사로 만드는 박스는 결론 박스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세부 정보 박스가 돼요. 이게 토익 시험에 나오는 문장의 수준이에요. 결론, 동사, 나머지는 세부 정보. 그래서 지금은 세부 정보를 만드는 박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은 세부 정보가 명사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전치사를 쓰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B번이 됩니다. 이렇게 저처럼 정답 바로 가려면 각 단어들의 품사가 눈에 보여야겠죠? A번, for example, 부사, whereas 접속사, because 접속사. 이거 전부 다 어디 있다? 족보에 있다. 족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도 문법 접전부 여기 맞춰놨어. 문법 접전부 해서 진행해 보시면은 또 문제가 들어와요. 선택지 보고 품사 구별을 할 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알겠죠? 지금은 박스가 이렇게 박스 잡히거든요. 박스 안에 이번에는 주어 동사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럴 때는 접속사를 써야 되거든요. 선택지 중 접속사는 before 이거밖에 없어요. 무조건 정답이 이거예요.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네 번째 수태시입니다. 수태시도 정말 토익 시험이 사랑하는 문제 유형이거든요. 수태시는 기본적으로 아까 기본 문법에 플러스 해서 스위치, 테이치, CJ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예시로 시제가 특히 반영된 문제를 가져와 봤는데요. 세부 정보를 보시면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지난주다. 그러면 결론에 들어가는 동사도 과거로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정답이 4번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은 세부 정보가 어떻게 돼 있냐에 따라서 바로 정답이 나오는 건데 이것도 족보에다 다 해놨어요. 장난 아니에요. 진짜 다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시제부사 보이시죠? 여기 또 들어가시면은 과거 시제랑 쓸 수 있는 게 그럼 또 뭐 있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 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퀴즈도 또 해볼 수 있어요. soon 어디다 쓸까요? 미래에다 씁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 준동사. 준동사는 우리가 기본 문법을 통해서 결론 박스가 필요한지 세부 정보가 박스가 필요한지를 알고 나게 되면은 세부 정보 박스가 필요할 때 준동사를 정답으로 써요. 예를 들면 all부터 시작해서 invited까지가 결론 박스예요. 왜? 동사가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나머지 박스들은 뭐가 됐든 간에 전부 다 세부 정보 박스라고 이해하시면 여기서부터 conference까지니까 여기까지 세부 정보가 되는 거예요. 세부 정보가 되게 많아요. 이렇게도 세부 정보고 다 세부 정보예요, 지금. 자, 그러면 세부 정보를 위한 거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to attend와 attending이 있죠. 마지막 준동사는 이렇게 종류를 구별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준동사의 종류는 주변 어휘로만 가는 거거든요. 주변 어휘로 푸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invited로 끝났으니까 정답이 무조건 B번이 되어야 돼요. 그냥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변 어휘에 대한 정리도 필요하잖아요. 역시나 제가 넣어놨죠. 여기 보시면은 투부정사와 동명사의 빈줄 짝꿍표현 이렇게 제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은 다 있어요. 다 있다는 게 아니라 기출. 그러니까 제가 데이터 분석이 원래 전공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엑셀로 통계를 다 내요. 항상 시험 문제 정답 단어들을 안에서 빈출 단어들만 이렇게 구별을 해서 해놨어요. 퀴즈도 보시면 돼요. 얘랑은 뭐가 어울릴까요? 투부정사입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다음 분사입니다. 분사 문제도 출제 빈도는 좀 좋은 편이고 근데 오답률이 좀 높아요. 그래서 고득점을 위해서는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근데 분사 문제도 시작은 무조건 박스를 치고 시작을 해요. 제 원리는 모든 문제들은 박스를 일단 다 칩니다. 박스를 만들 줄 알아야 배우는 내용,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일관성 있게 적용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이 문제는 한 박스 내에서 그러니까 관부혁명 할 때 넣는 분사인데요. 관부혁명에서의 분사는요. 이건 족보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족보대로 푸시면 끝나요. 그 족보가 어디 있느냐? 당연히 여기 있죠. 여기 들어가는 족보 다 있어요. 다 있고요. 이 족보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여기서 볼 수 있어요. 빈칸딩, 명사, 분사 패턴. 이게 이 족보예요. 그럼 request는 이런 상황에서 항상 어떻게 쓰느냐? 항상 수동태로 씁니다. 여기 아마 있을 건데 보이시나요? request. request information 보이시죠? 이게 족보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족보들만 푸시면 돼요. 간단하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너무 쉬워요. 그리고 분사에 대한 문제 더 풀고 싶으시면은 여기에서 문법 분사. 수태시도 아까 있어요. 문법 수태시도 있고 분사도 있고. 분사 맞춰서 풀어보시면은 관련된 문제 나올 수 있어요. 너무 좋다. 자, 아까 문제는 박스가 하나였었고 그 사이에 족보대로 넣는 거였죠. 이번 문제는 박스가 두 개예요. 왜 두 개냐? 요렇게가 원래 한 박스예요. 그쵸? notification이야 명사로 잘리니까. 여기서부터는 두 번째 박스거든요. 박스와 박스를 연결할 때가 있어요. 박스와 박스 투 박스로 연결을 할 때는 이때는 족보 아니에요. 무조건 테이치로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지금은 shipment에 맞춰서 테이치를 할 건데요. 목적어를 달아야 되니까 능동태가 정답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힌트로도 넣어놨어요. 그래서 아래 보시면은 conforming 보이시죠? 정답이 4번이 됩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좋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지금 이런 케이스, 관부형용 케이스도 봤고 박스 투 박스 케이스도 봤는데요. 이게 전부입니다. 이렇게 마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는 대명사입니다. 대명사 문제가 두 가지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중 첫 번째가 인칭 대명사예요. 인칭 대명사도 역시나 일단 박스를 쳐요. 박스를 치고 난 다음에 연결된 단어가 되게 중요한데요. own이라는 단어 보이시죠? own이라는 단어는 소유격에만 쓰는 표현이에요. his own 명사 이렇게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정답은 C번이 됩니다. 인칭 대명사 문제는 워낙 기본 문제이고 그리고 항상 나오는 문제거든요. 문제 푸시면서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태그를. 그래서 대명사 맞춰서 눌러보시면 인칭 대명사 문제가 많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참고 그거 아세요? 소유격이 제일 많이 나와요. 4번 중에 한 번 걸로 나와요. 소유격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by. 자, 이번에는 by랑 쓰는 인칭 대명사 골라보고요. 이거 무조건 정답 4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푸는 겁니다, 문제를. 얼마나 좋습니까? 몇 문제? 10,000문제 있다고요, 여기에. 아시겠죠? 그리고 그 10,000문제가 그냥 만든 문제가 아니에요. 기출문제를 응용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문법 문제 두 번째 스타일은 부정대명사. 여기가 좀 어렵죠. 부정대명사는 무엇이 항상 들어가야 되냐면 수식어가 있어야 돼요. 창이 내려갔어요. 자, 수식어가 있어야 돼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지금 박스가 이렇게 박스가 쳐지는데 여기가 수식어까지 제가 박스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인칭대명사를 쓰는 게 아니라 부정대명사를 써요. 그리고 플러스 항상 꼭 물어보는 거 스위치. 대명사 문제 풀이할 때는 스위치를 그렇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통계상. 그게 이제 뭐냐면 anyone과 does입니다. anyone, does는 둘 다 부정대명사인데요. 선택지에 같이 나오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이럴 때 무조건 스위치를 해야 돼요. 스위치 안 하고 틀린 경우는 진짜 많이 봤어요. 동사 보시면 needs라고 되어 있는데요. needs에 스위치를 맞추려면 앞에 명사는 복수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단수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A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원래 이제 단수 복수란 말이 어렵잖아요. 저도 방금 실수했듯이. 그래서 저는 사실은 단수 복수라는 말을 잘 안 써요. 그래서 제가 실수를 한 건데 단수 복수라는 말 대신에 저는 비주얼로 합니다. 앞에 명사에 s가 없으면 뒤에 동사에는 s를 붙여야 됩니다. 무조건입니다. 앞에 명사에 s 붙어 있으면 뒤에 동사에는 s를 빼야 됩니다. 이렇게 비주얼로 저는 맨날 스위치를 하기 때문에 사실 단수 복수라는 말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좀 억지긴 하지만 those에는 s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뒤에 needs에 s를 붙일 수가 없어요. 반면에 anyone은 s가 없죠. 그래서 동사에는 s를 붙이는 거. 이렇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정말 쉬워요, 스위치. 자, 다음 문제. 이번에는 관계사인데요. 토익 시험에도 관계사 문제를 뺄 수가 없죠. 선택지가 대체적으로 이렇게 의문사로 주어집니다. 관계사 문제도 제가 여기 넣어놨어요. 여기서 풀어보셔도 괜찮습니다. 관계사 문제는 일단 대시 늘 1순위예요. 왜냐하면 대시라는 단어는 앞에 명사를 구별하지 않거든요. 근데 사람일 때는 who만 쓸 수 있죠. who는 사람일 때만 쓸 수 있고 그 외에는 which를 사용하게 되는데 that은 다 쓸 수 있어요. 사람이든 아니든. 그래서 늘 1순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관계사 문제에서 절대 오답되는 것들이 있어요. what, 그리고 의문사에다가 붙인 ever들, 이런 거 싹 다 오답이고요. 그 다음에 why, how, 이런 것들은 그냥 100% 오답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훈련도 해놓으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what 찍으면 사고입니다. 사고. 그렇게 해서 관계사 문제를 풀어보시면 또 짜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앞에 명사 끼고요. 그리고 뒤에는 이번에 주어 동사가 있네요. 주어 동사가 있기 때문에 이제 비어있는 거 쓰시면 되는데요. 자, 제가 뭐라 그랬어요? 대시 1순위라 그랬죠? 그냥 고르시면 됩니다. 아이고 쉽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설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비교급입니다. 비교급 문제도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비교급 문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자리 구별이 핵심이에요. 형용사를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부사를 사용할 것인가. 자리 구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보통 많이 놓치더라. 박스 만들어 볼게요. 무조건 죄송한데요. 다 박스예요. 자, 앞에 박스입니다. should be replaced. 끊겼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뒷박스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어라라? 박스가 둘 다 완성이 되어져 있고 중간에 비어져 있어요. 그럼 사실 이 빈칸은 필요 없는 빈칸이 되거든요. 박스와 박스 사이는 무조건 부사입니다. 부사.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부사부터 써야 돼요. 근데 부사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요럴 때 급을 넣는 겁니다. 주변 단어가 as가 있는데요. 단어 as가 있으면 원급을 나타내는 원급을 응용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정답은 C번이 되겠다. 이런 문제가 어디 있다? 역시나 다 준비되어 있다. 비교급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문제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여기에서 형용사 2개를 지금 연결을 하래요. 이렇게. 근데 지금 이미 여기에서 지금 비교급이 달려져 있죠. 그럼 여기도 형용사 넣으면서도 비교급 해주는 것이 맞겠죠. and를 썼으니까. 그래서 정답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휘 문제네요. 어휘 문제들도 제가 여기 다 넣어놨거든요. 동사 어휘 문제는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대상이 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면 여기 맞추는 연습을 해야 되고요. 수동태도 많이 나오잖아요. 수동태가 나오게 되면은 여기에 맞출 줄 알아야 돼요. 공통적으로는 둘 다 행동을 받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11번 문제를 풀 때는요. 딱 보자마자 procedures라는 단어를 보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면 procedures에 어울릴 수 있을 만한 동사가 짝이 있는데 이게 무조건 정답이 4번. 나머지 문제들은 procedures하고 안 쓰거든요. 어휘 문제 하시면서 가장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국어로 해석하면 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건 국어 문제지. 그게 어떻게 토익 문제입니까? 토익 문제는요. 정확하게 알아가세요. 정해진 표현들 답정너입니다. 그냥 그대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경험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 경험을 제가 어떻게 이렇게 해놨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없습니다. 정말 토익 공부 해보셔서 알겠지만 이런 앱은 이 세상에 볼 수가 없을 겁니다. 왜? 제가 직접 만든 거니까. 제가 매일 밤새가면서 만든 거니까. 이거 뭐 보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사 맞춰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 뒤쪽 보시면 여기에 맞춰서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facilities의 예외를 설명하는 것이라서, 예외가 아니라 예시를 설명하는 것이라서 including이 정답이 될 겁니다. 항상 연결되는 걸 잘 보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공통점들이 좀 보이실 거고요. 물론 국어로 해석해서 풀리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좋고 이렇게 이제 콤보 표현들도 많이 가져가시고. 어휘 동사 문제 두 번째입니다. 자, 이번에는 역시나 연결된 거 볼 건데요. 능동태 버전 가져왔어요. agreement하고 쓸 수 있는 단어 써야 되는데요. 대박적인 거 알려드릴게요. inform, 무조건 사람하고만 써야 됩니다. talk, 뒤에는 무조건 to something입니다. appear, to 부정사입니다. 다 정해져 있습니다. 동사들은요, 뭐랑 연결되는지가 정해져 있는 편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무조건 사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연습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디서? 여기에서 진행하시면 되겠죠. 동사 문제들이 이렇게 형태가 변해서 들어올 때도 있는데요. 사실 이것도 다 그냥 동사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budget하고 어울리는 단어가 뭐냐입니다. budget은 무조건 할당이거든요. 정답이 10번입니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제가 방금 뭐 해석했어요? 제가 이 문제 준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가 랜덤으로 나오고요. 문제가 랜덤으로 나와도 저는 그냥 이런 식으로 풀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은 꼭 댓글로 선생님 문제 다 외우신 거 아닙니까? 하는데 제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어떻게 만 문제를 외웁니까? 그죠? 자, 명사 문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사 문제도 연결된 것이 되게 중요한데 명사 문제는요. 추상 명사냐 여기다 쓸게요. 추상 명사냐 아니면 일반 명사냐 이게 난이도 차이가 되게 심해요. 뭐가 어렵냐면 당연히 추상 명사 문제가 어렵습니다. 말 자체가 추상적이니까. 그래서 추상명사 문제 풀 때는 뭐라고 세부 정보를 붙여놨는지를 보고 사실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게 핵심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뒤쪽 보시면 뭐가 돼 있냐면 rent, 이게 임대죠. 그러면은 임대하고 쓸 수 있는 단어를 쓰란 건데 이게 location, building, renovation 안 된다는 거죠. 그 두 번째 동사 볼게요. due, 만기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정보를 합쳐봤을 때 그러면은 임대료 지불이겠다. 임대료를 납입하는 거겠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면 rent하고도 잘 어울리고 due하고도 잘 어울리죠. 이렇게 푸셔야 돼요. 명사 문제도 언제든지 원하시면 이렇게 맞춰서 풀이를 진행하시면 돼요. 명사 문제들은 추상명사 근데 많긴 해요. 시험장 가서도. 그리고 추상명사 문제가 얼마나 많이 나오냐에 따라서 난이도가 좀 결정이 돼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간단합니다. 이거 제가 1초만 풀어볼게요. 짠! 무조건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 A variety of는 어차피 관용 어구거든요. 그래서 관용 어구들을 많이 봐야 시험 점수가 빨리 는다는 거. 그걸 많이 보려면 이렇게 태그 걸어놓고 반복적으로 많이 풀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다음. 자, 명사 두 번째 문제 스타일인데요. 두 번째 문제 스타일은 여기까지 딱 잡아준 다음에 얘는 수식어를 이제 쓰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local하고 어울리는 단어를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 local에 어울릴 만한 단어가 event 이런 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local event 이거 말고는 없어요. local fact, local plan 이런 말 없어요. 무조건 local event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명사 어휘 문제 풀 때 A and B 구조에 있으면은 이거 완전 개꿀이에요. 왜? 얘랑 같은 종류여야 하거든요. 그래서 exhibition은 plan이 되는 게 아니에요. exhibition은 fact가 되는 게 아니에요. exhibition은 event예요. 이렇게도 풀 수 있어요. 이런 연습 많이 하세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어휘 문제들도 제가 다 가지고 왔기 때문에 형용사 문제도 하나 보여드릴까요? 형용사 문제는 어휘로 집어넣는 것도 있어요. innovative와 광고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요. 수량사 문제가 있어요. 수량사는 어휘 문제 아니에요. 얘는 무조건 어울리는 명사의 종류가 다 정해져 있어요. all 뒤에 사용하려면 city는 복수로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B번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수량사 문제까지도 제가 어휘 형용사로 통합해서 넣어놨고요.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시점에는 못 올려드렸는데 아마 영상을 보시는 시점에는 수량사도 제가 족보를 올려놨을 겁니다. 그때쯤 되면은. 그래서 족보 활용하시면 언제든지 공부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부사 문제 이거 장난 아닙니다. 근데 부사 문제는 기본적으로 의미 자체가 원래 추상적이잖아요. 두 가지입니다. 시제, 숫자, 위치 이런 것들로 컨셉 중에 부사들이 있고요. 아니면 무조건 콜로케이션으로 가야 되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 케이스, nearly와 complete는 콜로케이션입니다. 그냥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정답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시제 같은 경우에는 암기입니다. 암기이고 단어들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place, 현재.
현재 시제로 나와 있는데요. 이러면 정답이 A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시제와 관련해서는 족보를 이미 만들어 놨기 때문에 바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많이 할 게 없어요. 의문사 어휘 문제. 의문사 어휘 문제는요. 박스가 좀 다릅니다. indicate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박스 칠 건데요. 보통 이런 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명사절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구별 잘 하세요. 명사가 앞에 있어서 끊기고 들어가는 의문사 절이 있고요. 아니면 명사가 없어서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서 에너지로 출발해서 의문사를 쓰게 되면은 이거는 합쳐서 봅니다. 이럴 때는 명사절이고요. 이럴 때는 관계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박스 치시면 무조건 다 잡힙니다. 여기에서 명사절은 보통 이제 어휘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1순위는 what입니다. what이 제일 정답이 잘 됩니다. 왜? that은 주어 동사를 다 채워줘야 되는데 그런 예문이 잘 안 나와요. what은 동사로 시작할 수 있는데 지금과 같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 많이 푸시려면은 역시나 어휘, 의문사 여기서 태그 또 바꿔서 또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어휘, 의문사. 자, 그 다음 이게 이제 의문사 문제 중에서 두 번째. 왜? 얘는 명사가 있으니까 끊기잖아요. 명사가 있으니까 끊기잖아요. 그럼 얘는 이제 관계절 문제가 되는 관계절 문제이고 스위치, have에 맞춰주시면은 managers 받아주시면서 정답은 F가 됩니다. 약간 풀이 결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전치사 문제입니다. 전치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수거 표현이 사실은 제일 많죠. 하지만 수거 표현 말고도 시간, 장소, 혹은 뭐 첨가, 반전 이런 자주 쓰는 전치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위에서 같은 경우에는 area를 전치사로 연결하려고 하는데 area는 범위 혹은 장소가 될 수 있어서 그 장소 내에, 그 범위 내에 라고 나타내주는 within이 정답 처리가 될 수 있어요. 전치사도 무조건 콜로케이션으로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전치사에 대해서 정말 연구를 많이 하고 특강도 진짜 많이 했는데요. 요거는 오늘 제가 풀어드리기에는 너무 많고 전치사를 위한 그런 어떤 영상도 기획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는 당연히 여기서 어휘 전치사 맞춰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쪽. 두 번째 이거는 진짜 수고입니다. 이거는 뭐 이해할 수가 없어요. answer 뒤에는 그냥 무조건 to입니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런 수거들도 제가 정리 다 해놨어요. 어떻게 정리해놨냐면은 아까 족보 들어가 보시면 자동사와 쓰는 전치사 보이시죠? 이거 수거입니다. 그 다음 명사 및 컬로케이션. 명사의 컬로케이션을 제가 전치사로 달아놨거든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본 사람은 맞춥니다. 숫자 보실래요? 숫자 딱 들어가 보시면은 answer 나올 겁니다. answer. 언제 나오죠? 나오죠. 그렇죠. answer. 이렇게. 그냥 이렇게 수거입니다. 알면 맞추는 거죠. 간단하죠. 자, 그리고 마지막 어휘 접속사입니다. 접속사도 어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쉼표와 쓸 수 있는 접속사는 so가 1등입니다. 앞에 쉼표 보이세요? 정답 4번입니다. 진짜 너무 간단하죠. 이런 반복 훈련은 어디서 하는 거다? 여기서 다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뭐냐면 토익 점수가 안 나온 이유는요. 파트 5 때문이 아니고요. 결국에는 파트 7에 잘해야 점수가 고득점이 나오거든요. 근데도 너무나도 많은 학생들이 파트 5 붙잡고 질질 끌고 있어서 제가 그 모습을 7년 동안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좀 무리를 많이 했지만 이렇게 앱 개발을 하고 있어요. 이용하는 방법은 제가 아래 댓글에다가 고정 댓글 남겨놓을 테니까는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무료입니다. 돈 받을 생각도 없고요. 그냥 제가 바라는 건 오직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추천 많이 해주세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절대로 뭐 금액적인 거 바라지 않아요. 자, 다음 접수사 두 번째 whether 그 다음에 because 이것도 사실 요령이 있는데 whether과 쉼표 사이에는요 반드시 or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게 다 전부 다 데이터고 통계고 콜로케이션이고 박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무조건 10번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많이 풀고 싶으시면은 접속사에 맞춰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단 10여 분 만에 토익 문제 유형 다 봤습니다. 다 봤고요. 반복 훈련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시대가 많이 변했죠. 더 이상 정보를 위한 정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공부 습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해주는 코칭의 개념으로 강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채팅방에서 얘기 많이 해주셔도 제가 답변 다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의 토익 점수 대반전을 기원하면서 많이 이용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